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 속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도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연일 거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패싱 우려 속에 대미 또 대북 관계를 풀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을지 자유해방패 연합훈련 일정이 반토막이 나서 어제 축소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갑자기 축소가 됐고 또 사상 초유의 일로 이제 그 뒷부분에 예정되어 있던 반격 훈련은 취소가 됐는데 비단 이번 훈련뿐만이 아니라 남은 훈련들 일정까지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을지훈련은 뭐 반토막이 아니고 사실상 뭐 혼란이죠. 왜냐하면 지금 원래 이 정도의 대규모 훈련을 하려면 기획은 한 1년 전부터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병력 물자가 다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방어, 2부 반격 나눠서 일부만 했다 그러지만 일부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전투가 어떻게 방어만 하고 반격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또 하나는 더 큰 우려가 되는 건 전식작전권 환수하고 이번 훈련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작권 환수는 조건 충족에 기초한 환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면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조건 걸어서 얘네들 믿을만하면 줄 거야 이건데 그 세 가지거든요. 네.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 능력, 두 번째가 북핵 대응 능력, 세 번째는 또 지들 마음이에요. 이 주변 정세.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거든요. 지휘 능력. 그게 이번에 이제 기본 운영 능력 IOC라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그리고 FOC 완전 운영 능력이라는 게 이번에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FMC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의 일정이 잡히고 그럼 그 일정이 잡혀야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임기 내 완수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FOC가 안 되니까 FMC 일정을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군대는 정무적 판단으로 뭐 전투를 할 수도 있고 훈련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군대는 훈련 안 하면 군대 아니에요. 자동차 산 다음에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했죠. 그때는 그나마 나아요. 미리 중단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돈 드릴 거 다 드리고 물자 이동 다 했는데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불확실하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발 안보 불확실성. 뭐 이건 우리가 잘 보였다고 이거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몰랐고 미국 군부도 몰랐고 측근들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당일날 아침에 뭐 당일날 바로 그 얘기하면은 제가 YTN 출연한다고 그래놓고 들어오기 1초 전에 안 온다고 그러면 뉴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국익도 아니고 트럼프 본인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본인이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된 거예요, 사실은. 바이든의 실책. 근데 경제 엉망이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경제가 엉망이라는 것보다는 미국 국민들은 물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적 사안이 미국 국내 대선의 지지도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란 전쟁으로 지금 갤런당 휘발유가 4불을 넘었거든요. 이 4불이 넘으면 우리로 치면 환율로 치면 한 1,600원이나 한 1,700원 됩니다. 체감상.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본인의 경제적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11월 이제 중간 선거가 있죠. 이대로 가면은 뭐 하원은 큰 표 차이로 질 가능성이 높고 상원도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국면을 뒤집을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럼 김정은만큼 좋은 게 없죠. 왜 전 세계가 쳐다보니까요. 네. 그리고 그러나 이게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공언했거든요. 러우 전쟁 24시간 안에. 그다음에 중동은 항구적 평화. 김정은은 러브레터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건 외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당일날 지난해 1월 20일도 주한미군한테 전화 걸어서 김정은 잘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란 전쟁 휴전 합의가 된 6월 13일 날 갑자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사진 올렸고 8월 15일 날에는
판문점 2019년 6월에 사진 올렸고 16일 날 UFS 훈련 중단 발표했고 17일 날에는 김정은 합성 사진, 김정은이 보낸 전화고는 이 연이어 3일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만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급하게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머릿속에 있었던 김정은과의 회동, 지금의 정치적 곤궁한 상황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개선 이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짓을 하는 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냉담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여정 총무부장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늘 그래왔듯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에 앞서서 북미 정상관계는 좋다라는 네. 정도로 표현을 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8월 15일 날 또 6월 13일 날 올렸을 때도 반응이 없었죠. 김여정 담화는 한 3, 4일 지난 다음에 나왔죠. 그렇게 보면 일단 김여정이 낸 담화 시간이 다 미국 시간을 고려한 심야입니다. 원래 저 친구는 뭐 새벽에 내거나 밤에 내는 걸 좋아해요. 깜짝 쇼 때문에. 그렇게 보면 입장은 뭐냐면 프리덤 실드 훈련 중단 갖고는 안 된다. 그러나 순회 그러니까 김정은 트럼프 간의 관계는 나는 모른다. 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렇다면 사실은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반응이 일단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건 간에 2018년의 경우에는 미리 중단했거든요. 예. 이게 물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정상 간의 회동은 자기가 어떻게 몰라요. 모든 담화 다 냈는데. 그렇다면 모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김정은이 응답을 했다라는 거에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만일에 김정은이 응답을 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라고. 근데 그 말은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베이징이나 뉴욕에 북미 채널이 있거든요.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있으니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아마 친서가 전달된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는 무려 27번이나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리까지 말했다면 뭔가 시기단이 갔겠죠. 그러면 답장은 안 왔지만 받은 것 자체에 대한 친서가 될 수 있고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다. 김여정 담화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런 상황 두고 북미 양쪽 모두에서 우리가 패싱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뭐 야권에서도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됩니까? 지금 전략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 우리만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영국도 배제, 프랑스도 배제, 나토도 모든 거 다 배제하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면 껴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밀거든요. 심지어 오만 같은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좌우에서 이란 오만이 있잖아요. 근데 오만은 친미 국가하고 사실상 미국의 준 동맹이에요. 미국의 군사기지까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란하고 만나서 얘기한다고 오만을 폭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 군사 동맹을 폭격한다고 말하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 이기주의에 매몰된 게 트럼프 리더십이고 북한은 완전히 이국가론으로 우리를 식물인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측이 패싱할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패싱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패싱했을 때 우리가 이 등가물을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미국은 안전해지고 여기서 북핵 개발 중단하고 기존의 핵은 보유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걸 사전에 막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김정은은 김정은의 이해관계 관철하려고 그럴 거고 트럼프는 트럼프 이해관계 관철하려고 할 거거든요. 우리말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동맹말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둘이 어떤 합의가 나오든 간에 거기에 맞는 등가물. 그럼 이런 합의를 했을 때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쳤을 때 미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이 가고 이런 논리 내지는 이런 명분, 이런 합리적 그 이의 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내야죠. 예를 들면 이제 그게 뭐냐고 그랬을 때 그말 핵추진 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뭐 우리가 패싱 당하는 거 아니냐. 이미 패싱하고 있어요. 이미 김정은은 뭐 우리 취급도 안 하고 있고 세상에 연합훈련을 당일날 축소하는 경우 그 큰 패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패싱은 맞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우리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거지. 뭐 패싱이다 아니다 논란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정쟁일 뿐이에요.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해야 된다라는 찾아야죠. 분석이신데 사실 대미 관계 그 전에 좀 시계를 거슬러 보면 뭐 대미 투자 진척 문제도 있고 또 쿠팡 문제도 있고 이번에 연합훈련 축소까지 좀 삼중고에 빠졌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대미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미 투자 쿠팡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 관계 이 선언과는 제가 보기에는 주요 요인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본인의 정치적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쿠팡이나 대미 투자는 아마 주변 볼 것 같다. 왜냐? 지금 우리가 투자를 가속화한다고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살렸어 이런 말 안 나오거든요. 예. 주 원인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트럼프의 경제 정책, 그 다음에 이 대외 두 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못 끝냈죠. 이란 전쟁 수렁이죠. 이게 제일 크다고 봐야 된다. 그럼 뭐 우리가 잘못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럼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영국이나 프랑스, 이태리에 더 커요. 스페인 같은 경우.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미군 재배치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대미 투자가 핵심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투자해도 미국 내 온기가 전해지는 거는 제가 보기엔 트럼프 임기 끝나고 날 거예요. 거기에 집착할 건 없다. 지금 상황은. 그러면 트럼프의 속내는 지금 입지, 전환, 중간 선거를 앞둔 여러 가지 난제들을 동시에 돌파할 수 있는 충격 요법으로서 김정은을 선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의 속내는 그렇고 북한을 좀 보면요. 북한이 그 김여정 총무부장이 우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그 이후에는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를 했잖아요. 이거 단거리면은 결국 우리 겨냥한 것 같은데 속내가 뭡니까? 단거리 지금 평양에서 쐈거든요. 예. 평양에서 쐈고 사거리가 300 정도면 K-24 북한판 전술 지대지미사 에이테킴스 아니면 K-25 600mm 방사포거든요. 10여 발. 그런데 이 K-25 600mm 다연장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은 게 이 K-24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렇게 10발을 쏜 적이 없어요. 또 비싸요, 미사일이. 예. 근데 방사포는 비교적 저가이면서 600mm라 하면 지금 북한이 개발해서 공개한 화산 31이라고 하는 표준 핵탄도 본인들 네. 그게 500mm거든요. 여기 들어가거든요. 본인들이 들어간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600mm 초저형 방사포를 그 서울 불바다 발언이 과거에는 이제 170mm 곡산포, 240mm 방사포 이런 건데 지금 이걸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단거리지만 전술핵 투발 수단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걸 발사했어요. 올 3월에 상반기 프리덤 실드 훈련 때도 예. 그때 김민석 당시 총리가 예.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똑같이 10여 발 쐈거든요. 훈련 기간 중에. 그러니까 요거는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중단했지만 하긴 한 거거든요. 예. 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위는 조절했다. 이게 뭐 미국을 향한 건 뭐 미군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은 그런 핵실험이나 ICBM이나 IRBM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반기에 10여 발 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밝힌 북한의 핵 무기 보유량이 한 80에서 120개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57개라고 했거든요. 일단 이 뭐 보유량의 차이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목표가 비핵화 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두고 위험한 거래를 북한과 딜을 성사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트럼프 대통령 숫자를 제대로 말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반복돼 왔죠. 예, 이번에도 주한미군도 뭐 38,000이라 이번에 39,000 좀 줄여줬더라고요. 지금 한 27,000명 내외거든요. 28,500이 상한선이지만. 그러면 57개라는 숫자는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전화해서 트럼프한테 나 57개 있어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 한 예. 밑에가 이렇게 홑 단위로 못 나와요. 50여 개도 아니고. 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탄두 북한이 얼마 있는지를 추정을 할 때는 지금까지 80여 개, 120여 개, 60여 개 다 정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 핵물질이 고농축 우라늄이 있고 플루토늄이 있거든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고농축 우라늄탄인데 그때
순도 90% 대위로 64kg이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나가사키는 플루토늄 탄인데 여기 6.2kg이 들어갔거든요. 이 숫자를 알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예를 들면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북한에 초청이 돼서 갔을 때 원심 분리기 2,000개를 보여줬습니다. 2,000개 한 개당 1년에 약 20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거든요. 그럼 2,000개면은 딱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2,000개만 공개됐어요. 그때 동일한 건물을 또 줬으니까 영변에 4,000개구나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강선과 구성에 대략적으로 얼마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대략 한 2,000kg 내외, 그럼 나누기 64면 몇 개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플루토늄은 6.2kg 들어갔으니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을 50에서 100kg 추정하거든요. 그럼 6.1이 나누거든요. 여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1945년이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개발했으니까 지금 더 적게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추정해서 그럼 북한이 핵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몇 개쯤 되겠구나. 근데 57개라고 말했으니까 저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오히려 안규백 장관 말이 맞는 거예요. 60개도 아니고 몇 개에서 몇 개 사이로 추정된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57개라고 말하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설마 미국 대통령이 뭐 조한범보다 모르겠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략 세계적인 핵탄두, 핵 관련 기관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저 독일은 없죠. 저 러시아, 중국 할 때도 그렇게 뭐 1972개 이렇게 안 나옵니다. 5,600개, 4,10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은 57개는 논란일 필요가 없다. 그 숫자 안 나온다. 대략 아마 60여 개라고 그러면 57개 근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최하치를 한 50에서 60개 잡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예. CVID라는 표현도 쓴 적이 없고, 다만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NPT 국제법적 용어로는 핵 보유국이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예요. NPT 안에. 예. 근데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핵 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예. 5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핵을 인정하는 것도 아닌 것도 하는 스탠스를 지금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에게 너 핵 능력 있지? 57개 있지라고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하지 않는 화법을 쓰는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뭐 우리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동맹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급변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